구단에서 영양제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. 유이유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. 비타민C 9000 메가도스, 쿠페텐, MSM 6g, 토코트리에놀, 알파리포산 500mg, 오메가3, 비타민 B 100mg, 비타민 D 5000, K2, 요오드 25mg, 마그네슘, 아연, 셀레늄, 유산균, 글루타민 3g, 레시틴 너무 많은가요? 너무 많은데요. 와, 보통은 이렇게 무기질 이렇게 복합 이렇게 먹지 않나요? 이렇게 하나하나씩 찾아 드시는군요. 근데 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자, 부신피로, 자가 면역 질환, 알레르기, 비염, 하지 정맥류가 있어가지고 이런 영양제를 드시고 있는데, 그러면 좋아지셨는지 아닌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해요. 그렇죠. 이렇게 드셨는데 네. 지금 드셔보니까 좋아지셨는지 이게 좀 궁금하시다고. 네. 저도 궁금한데요, 지금.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 잘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먹으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계시는 본인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가면 되게 좋아요. 근데 이제 불필요한 영양소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몸이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영양소 먹는 사람들은 본인이 이거 공부하니까 이거 도움이 될까 이거 먹어보고 또 저거 보니까 또 이렇게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, 사실은. 그렇죠.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잡다한 걸로 해서 영양제가 정말 수십 가지가 돼요. 근데 그분들 병원에 왔을 때 보면 많이 가지고 오죠. 그러면서 이제 몇 개월 지난 것도 되게 많아요. 한 번은 이거 먹고 한 번은 이거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. 근데 영양제 치료는 항상 그게 아니라 항상 세 개를 시작하면서 본인한테 좋은 거 건 먹고 뭐 뺄 거 빼고 하면서 차츰차츰 이제 가는데, 가급적이면 적게 가야지 이게 진짜 내 몸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죠. 자, 이분이 이제 쓰셨는데 잠 잘 자고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셨대요. 자,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줄이세요. 그렇죠. 네, 네. 만약에 줄였는데 증상이 계속 이제 뭐 또 생긴다. 그러면 줄였던 영양제를 다시 드셔야지 될 거 아니에요? 그렇죠? 네. 포레님, 부신피로랑 알레르기 증상이 좀 나아지셨대요. 이분이셨어요. 네, 포레님. 네. 그러니까 부신피로랑 알레르기 증상이 조금 나아지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줄여보시라고요. 줄여보셨는데 증상이 또 생기면 그걸 계속 먹어야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계속 언제까지 먹어야지 되는가에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먹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거보다 또 다른 영양제를 더 먹어야지 되고 더 먹어야 되는 상황이 허다하게 생기거든요. 그러면 내가 영양제를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.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연 박사님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?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, 저는 건강의 뭐 학습 목표처럼 이상적인 목표가 있어요. 제일 첫 번째는 소식해도 배가 안 고파야지 되고요. 영양제 안 먹어도 건강해야지 되고, 아무거나 먹어도 탈이 없어야지 되는 게 건강한 거에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지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영양제 줄여가지고 몸이 불편해진다 그러면 언젠가는 영양제 더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. 네.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지낼 수가 있겠어요.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잘 고민을 해보시고 다른 문제가 혹시 있다 하면 다른 문제들도 같이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하죠. 영양요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심리적인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고, 그렇죠? 그 다음에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뭐 자율신경 구조적인 문제들도 이게 중요하고, 이게 삼각 트라이앵글을 잘 만들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니까 영양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. 네. 지금 말씀하신 거에 너무 공감하는 게요. 제가 마음편한 이후에 그 장 치료를 했잖아요. 그 전후의 차이점은 뭐냐면, 저는 여드름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청소년기는 오히려 여드름이 없는데 성인 여드름이 40대 넘어가니까 생기는 거예요. 근데 간말 리놀렌산을 먹으면 기가 막히게 들어가요. 그래서 저는 간말 리놀렌산을 먹으면 들어가길래 얘가 없었으면 피부과 다니고 얼마나 고생했을까. 그래서 꼭 챙겨 먹는 간말 리놀렌산이었는데, 장 검사하고 장 치료를 하고 난 뒤에는 걔를 안 먹어도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영양제 하나가 줄여진 거죠.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예로서 아주 훌륭한 모범. 근데 여러 가지를 먹다 보면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를 몰라요, 사실은. 그렇기 때문에
그 영양제를 계속 먹다 어느 순간부터 효과가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. 그럼 또 추가를 하는데 효과를 나타냈을 때 사실은 줄여보면서 어떤 영양제가 이제 맞았는지를 찾아야 돼요. 네. 여기 포레님 계속 그 연장선이니까 진짜 아직도 부신 피로로 힘든 상황인데 어떤 영양제를 줄여야 할지 모르겠어요. 아까 말씀 많이 여러 가지 주셨잖아요. 병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셨는데 정말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.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. 네.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마구 드시지 않고 그죠, 선생님? 병원 한번 마음 편합니까? 그 염창 피로는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. 아니에요. 암은 염창한 병원으로 예. 이런 부신 피로나 이제 기능의학적인 거는 마음 편하게 오시면 훨씬 많은 도움 받으실 거예요. 자, 그리고 질문이 또 그럼 코큐테인 좋은 건가요? 아까 말씀 주신 거고 유비퀴놀이 더 좋은 거죠, 선생님? 유비퀴놀, 유비퀴놀이 있잖아요. 차이 없어요. 차이 없어요. 네. 이거 한번 말씀 주세요.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. 그 유비퀴놀이 이제 환원형이고 유비퀴논이 이제 산화형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환원형이 더 좋을 거라고 이제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유비퀴놀형을 먹었을 때 위에서 다 이제 또 산화가 돼버려요. 그래갖고 사실은 실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비퀴논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걸 먹어도 상관은 없다고 그래요. 근데 가격 차이는 유비퀴놀이 더 비싸죠. 근데 아무 차이 없는 거예요, 선생님? 네. 그럼 싼 거 먹어도 되나요? 유비퀴놀 먹어요. 코큐텐이 심장 문제 때문에 이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. 아까도 네. 그 항암 부작용을 이제 코큐텐이 심장 부작용을 네. 많이 줄여준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분들 코큐텐의 신체적인 장기에 따라서 감소되는 비율을 봤어요. 근데 간은 거의 80% 정도 남아 있고요. 나머지는 뭐 심장이랑 뭐 이런 데가 다 20%, 뭐 40% 요렇게 이제 훅 떨어지거든요. 근데 이거를 보충해 주는 것이 심장 때문에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건가, 간 때문에 보충을 해줘야 되는가,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한번 고민해 봤어요. 근데 어차피 우리가 늙어가면서 심장이 원래 자연스럽게 그렇게 떨어진다면 코큐텐을 먹고 심장을 보호를 때문에 올리는 게 아니라 간 때문에 간이 더 지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게 코큐텐을 먹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러면은 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? 간은 결국은 장, 간, 췌장은 똑같은 기관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가 안 된다는 건 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간이랑 췌장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한다면 간을 지키려면 결국은 장이 좋아져야지 되는 거고, 장이 좋게 되려면 먹는 음식을 가려야지 되는 거고, 먹는 음식은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는 거고, 그 탄수화물 중에 설탕, 밀가루, 과일, 음료수를 줄여야 되는 거고, 그래서 기승전장이 완성이 된다. 네, 항상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. 장은 참 중요하죠. 여기 선생님 김 박사님은 어떤 영양제를 드시나요? 박사님. 전 박사는 아니고 석사입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네.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거는 제일 기본적으로 B, C, D, 오메가3, 유산균을 이제 추천을 해 드려요. 근데 저는 이제 C는 가끔 먹다가 뭐 이러거든요. 근데 이제 B는 먹고 있고, D도 이제 복용을 하고 있고, 오메가3, 유산균 요렇게 이제 사실 복용하고 있습니다. 뭐 저는 뭐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 별로 복용 안 하고 있고요. 뭐 누가 갖다 주면 먹고 뭐 없으면 안 먹고 뭐 그렇습니다. 연 박사님은 어떤 영양제 드세요?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저는 이제 좀 더 들어갔고 얘기했던 그 MSM 하고요. MSM이 이제 피로나 이런 거 좀 좋은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퀘르세틴이에요. 그래 이제 혈액순환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. 근데 이제 메인은 항상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건 저는 이제 비타민 C하고 유산균을 제일 메인으로 놓고, 나머지들은 이제 먹을 때가 주로 많지만은 가끔씩 빼먹기도 하긴 해요. 가끔 쉬어주는 게 선생님 영양제도 중요하다고. 그쵸. 매일 먹지만 이제 가끔 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, 선생님. 처음에는 이제 로딩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요. 네.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되면 빨간 날 영양제 드시지 마세요. 쉬는 날 드시지 마시고, 무슨 행사가 있는 날 뭐 꼭 안 먹어도 돼요. 네. 괜히 막 오늘 안 먹었으면 큰일 난 것 같고 막 이러거든요.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게 뭐 먹다 말다 해요. 뭐 한 통 샀는데 뭐 몇 달치 지금 먹고 있어요. 이런 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. 근데
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깜빡했어요 오늘은 뭐 바빠서 못 챙겨 먹었어요 뭐 그런 날 있어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닥터 영자원과 닥터 김준영의 힘이 되는 기능이야? 화이팅! 화이팅!